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8일 2020년 이콘스터디 4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자주 올려야 되는데, 조금 스케줄이 바쁘지다 보니까 조금 소홀해졌던 것 같고요. 열심히 다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계세요. 그 이유는 주식시장 자체가 너무 핫한데 경기는 안 좋은데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핫하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두려움이 있어지신 것 같아요. 답은 뭐 이렇게 크게 뭐, 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unemployment 책을 받고 있고, 정부 보조를 받고 있고, 새로운 정부 보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경제가 액티브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모양새를 띠지만, 같은 반면에, 그, 새로운 그 코비드 환자들이 아리조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같은데, 그 외향적인 액티비티가 많은 주 같은 데서는 지금 많이 다시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비드-19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나빠지는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인식은 집값은 안 떨어지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생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서포팅 비도 나오고 그러는 와중에 주식시장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다시 리커버가 되고 있고 그거를만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주식이라는 걸 계속 믿고 가야 되냐 뭐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전편에서들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쓰기 위해서 저는 그냥 팔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보면은 뭐 올라간 부분이 제가 AMD나 테슬라 같은 걸 팔았으니까 뭐 테슬라는 제가 판 다음에 2배 반이 됐으니까 이제 제가 많이 러스를 한 거겠죠. 근데 가슴은 안 졸여요. 가슴은 안 졸이고 근데 이제 뭐 속 아프지 뭐 이렇게 약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식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면만 보고 하시면 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사셔야지 투기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사시면 어, 한 번 올라갔을 때 좋아하시고 한 번 떨어질 때 의기소침하시고 하는 게 너무 반복되다 보면 주식에 포커스를 못 하세요. 베가스에 가셔서 한 2번 잃으면 그때서부터 이성을 잃고 막 베팅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기식으로 주식을 하시면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떨어지면은 또 그거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죠. 더블로 먹고 한 번 더 이런 저 광고도 있듯이. 그러니까 그게 가장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꾸 공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리셨을 때 그 판단이 어떤 기본기가 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냥 내 필링이 그렇다는 거에 쏠려서 하시고 누가 이거는 몰빵해도 돼라는 얘기가 들었을 때 그냥 막 투기식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건 안 믿건 간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엄청 많잖아요. 요즘은 ETF도 많고 여러 가지도 많아요. 이런 별들 중에 어떤 별을 골라야지 내가 잘 골랐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워렌 버핏입니다. 오마의 현인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리턴이 워낙 많았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 다각화를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미 전역을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하죠. 그리고 네브라스카 본인이 사는 동네에 회사들을 자기가 잘 아니까 그 아는 거에 대해서 하고, 이분은 근데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옛날서부터 굴뚝 산업, 그러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면 아, 저희가 바쁘게 돌아가는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곳에 공장이 있고 이런 거에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그런 거를 가치 투자로 많이 생각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테크놀로지 스탁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아주 핫할 때도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하는 거는 바보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버크샤이어 해서웨이 주는 그 메인 투자자가 두 분 다 할아버지세요. 20년 전도 할아버지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리미테이션이 있어서 본인들이 아는 거, 그러니까 가치를 따질 수 있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애플 같은 거 지금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애플도 벌써 메인스트리트에서 오랫동안 최고의 주식으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애플만 쓰는 걸 보니까 아, 저게도 가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리고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이제 투자를 못합니다. 기술주를 옛날엔 많이 안 했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저랑 이제 방식이 좀 비슷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피터 틸이라고 67년도생이시고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스탠포드 나왔고 스탠포드 법대 나오고 젊은 나이에 이 양반은 이제 좀 이런 분야에 꿰했다고 봐야겠죠. 왜냐면 뭐 실리콘밸리에서 스탠포드 다니면서 이제 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봤을 테고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겠구나라는 거를 알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페이팔이라고 결제 수단이에요. 핀텍의 최고 주식인데 페이팔의 초기 창업자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 페이팔에 조인을 하면서 두 코오너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반, 피터 틸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지금 트럼프의 가장 인플루언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제 자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사람 말은 듣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딴 사람 말은 안 들어도. 그리고 그 피터 틸이 그 페이팔을 공동 창업을 하면서 그걸 팔고 일론 머스크 나오고 이 사람도 그거를 팔고 이베이에 아마 팔았을 거예요. 팔고 나오면서 거기서 만든 인맥으로 지금 그 실리콘밸리 위주의 그 많은 그 스타트업들을 공동 투자하고, 그러니까 그끼리 무리예요, 무리. 한국으로 따지면 무슨 마피아라고, 경제부 마피아, 뭐 원전 마피아 이라는 것처럼 페이팔 마피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이 테크놀로지 업계를 이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몇 가지 좀 나눠보고 싶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지로에서 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거에 대한 투자를 합니다. 모방, 이인자 이런 거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투자를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본인이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 스탠포드, 샌프란시스코 그 에리아 안에서만 나오는 기술주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주식을 했었을 때 안 믿으실 분도 많겠지만 이제 500불로 밀리언 달러까지를 한 3년 만에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만들었던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새로운 테크놀로지인데 이게 혁신이 있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퀄컴 같은 건데, 퀄컴은 제가 한 20불에 샀는데 그 주식이 나중에 1000불이 돼요. 그리고
제가 애플을 샀었을 때가 한 12불인가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가치로 따지면 그 가치로 한 250배가 뛰어요, 그 뒤로. 그리고 지금 뭐 테슬라도 190불에 샀으니까 가장 저가일 때 샀던 거고, AMD도 최근에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17불 때 샀으니까 그것도 가장 저가 시점인 거예요, 최근에 봐서는. 그게 그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주식을 팔로우를 하지 않으시고 테크놀로지를 팔로우를 하시다 보면 이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 여물어서 이게 드디어 뜨는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요 나중에 이제 피르틸 얘기를, 이제 어떤 거를 기업을 투자를 했나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해 놓고 6개월을 못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20년은 더더욱 못 기다리세요. 그럼 나중에 머니 매거진이나 포춘 매거진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 주식이 나중에 1000배 됐다, 500배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 아쉬워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 주식을 샀었을 때 어떤 믿음을 없이 샀기 때문에 그게 1000불이 돼도 나는 벌써 한 70불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못 보는 거고, 애플이 250배가 되는데 제가 12불 뭐 얼마에 샀었어도 한 30불에 파는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256배가 되는 거를 못 보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투기가 아니고 투자를 하는 거라는 거를 처음서부터 생각을 하시고 적금 보듯이 사놓으면은 효과를 보세요. 앞으로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이제 투자를 하는 접근법,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일이냐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세요. 가치. 그러니까 그게 이제 value stock이랑 똑같은 의미인데, 꼭 내가 이해하는 가치로만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워렌 버핏식으로 숫자를 보고 뭘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근데 새로 나오는 기술 자체는 웬만한 그 이해도가 없으시면, 어떤 근간 베이스가 없으시면 이해를 못 하십니다, 이런 거를.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세요. 그리고 단연간 계속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세미나도 찾아다니고 가서 직접 봐야지 이해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없으시면은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는 리미테이션이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워렌 버핏의 가치냐 피터 틸의 가치냐라고 보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제 변화되는 기술들, 테슬라를 예를 들자 보면, 테슬라를 왜 샀냐? 테슬라는 문제점이 많았어요. 아직도 문제점이 많아요. 하지만 전기차를 그만큼 운전 안 하고도 달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차, 그런 획기적인 차는 테슬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차를 산 겁니다. 그 주식을 산 거예요. 테슬라는 차를 살 때 옆에 이렇게 마무리가 잘 안 돼 있고 그래도 컴플레인 안 한다는 조건을 달고 해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테크놀로지 회사지 차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는 운전하다가 핸들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말 다 한 거죠. 하지만 테슬라가 그렇게 쌀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치고 올라는 이유는 뭐냐면, 테슬라가 돈을 만드는 회사로 컨버트 되기 위해서는 테슬라 공장에서 한 달에 50만 대의 테슬라 차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불량률이 너무 많았었고 30만 대도 못 만든 거예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공장에다가 저기 소파에서 자면서 그거를 원상 궤도로 만들어서 50만 대 이상을 하니까 인컴이 얼마나 나겠어요. 거기는 다 컴퓨터로
로봇으로 차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테슬라 주식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1000불을 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가치, 전기차라는 가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를, 왜냐면 이 피라틸이라는 사람은 그만큼 그 네트워크가 있고, 페이팔 마피아라는 조직 같은 이제 CEO들이 옆에 질비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뭘 새로운 인바이러먼트를 크리에이트 할 수 있나, 그걸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 스페이스 X 같은 데도 투자를 했어요. 우주선 쏘는 거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아무도 하지 못하고 안 하는 거를 함으로써 새로운 거를 창조를 한다. 예? 그러니까 유일한 거에 대한 갈망을 가지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무한대로 쏟아져 나오는데 최소한 이게 세상을 바꿀 테크놀로지냐 아니냐라는 거를 본인은 자꾸 연습을 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예? 이거로 인해서 바뀐다 안 바뀐다. 여러분들 이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아마존 같은 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데 아마존에서 클릭하고 있으면 그 아마존 주식 사야겠죠. 그죠?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다 애플 아이폰 사고 있으면 그 아이폰 사야겠죠. 의외로 본인이 레이더를 쫑긋 세우고 듣고 보고다 보면 저거는 내가 지금 사야겠다. 이분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주식을 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페이스북에 진짜 초창기 멤버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치, 그거를 어떻게 페이스북에 연결시켰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초로 투자한 기업이 페이스북, 페이팔 다음에 페이스북이었나 그러겠까 보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게 인터넷이 깔리고 가장 기본적인 디지털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SNS라 소셜 네트워크라는 거로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소통이 일어난 걸 보면서 이게 새로운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게 결심을 한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틸이 할 수 있는 디지털 독점 메커니즘, 수익 연결 방법. 그러니까 본인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테크놀로지 회사 CEO들이기 때문에 거기랑 페이스북이랑 연결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나,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주판기를 때려본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 2001년서부터 2003년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고 닷컴 버블, 종말, 침체라는 말이 있었을 때 이때 피터 틸이 50만 달러를 페이스북에 투자를 합니다. 포텐셜을 보고. 그리고 그 초창기 때 50만 불이 지금 페이스북 지분의 10분의 2, 10%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지금 페이스북이 한 170불, 200불 한다고 치면 진짜 그 리턴이 3,400배래니까 50만 불 곱하기 3,400 치시면 이 사람이 얼마를 버셨는지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후로 돈을 너무 많이 이제 벌어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벤처 회사, 헤지 펀드 회사, 크립토 커런시 회사 이런 거를 아주 문어발식으로 쫙 깔아놨어요. 여기에 보면 파운더스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받아서 이런 회사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페이스북은 벌써 얘기했고 에어비앤비 아시죠? 그거하고 링크드인 이게 제가 여기 볼드로 돼 있는 거 좀 더 진한 거는 본인이 아주 메인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파운딩 멤버라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링크드인은 네트워크,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하는 회사인데 이것도 그 가치로 따지면 꽤 나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옐프 있죠. 옐프 여러분도 잘 아시고, 스파티파이 같은 거 이제 음악 공유하는 데인데 이런 것도 잘 아실 테고, 리프트도 아실 테고, 그리고 이 사람이 특별하게 여기 스페이스X도 보이고,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가장 이제 알려진 게 이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빅데이터를 애널라이틱 하는 그런 애널라이즈 하는 그 회사예요. 여기도 이제 꽤 큰 거로 알고 있고, 여기 보면 의료나 보험, 메디칼 쪽 이런 게 많아요. 오스카 같은 거. 인터넷으로 선전 많이 하죠.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커피숍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단말기 조그매서 하얀 거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 이렇게 찍 긋고 그러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스트라이프 단말기예요. 그리고 블랙원 같은 경우는 저기 크립토 커런시고 이게 랭크 한 10위 안에 들어가는 크립토 커런시예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lide, LinkedIn, Yelp, Geno.com, and Yammer were founded by TL's former colleagues at the PayPal. 그러니까 페이팔 마피아들이 이제 창업을 한 회사들이다라는 얘기예요. Slide by Max Levchin, LinkedIn by Reid Hoffman, Yelp by Jeremy Stapleman, Jenny.com, and Yammer by David Ossex. The Fortune magazine report that PayPal alumni have founded or invested of a dozen of a startup with an aggregate value around $30 billion. 그러니까 30 빌리언 달러만큼을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런 금액이고요. 그리고 미드 2017에 이 파운더스 펀드, 이 지금 펀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15 to 20 million 달러 월드 비트코인을 샀대요. 그때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이게 거진 뭐 몇백 배가 올라갔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지에 다 있으면서 이게 요 다음에 올라가는 거다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따라가도 버핏 따라가는 것보다는 더 많이 리턴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에어비앤비에 4.4 빌리언 달러 넣었더니 29.3 빌리언 달러가 됐고, 스포티파이에 2.8 넣었는데 26 빌리언 달러 됐고, 스페이스X에 1.6 빌리언 달러 넣었는데 21.5 빌리언 됐고, 팔란티어에 1.9 넣었는데 20 빌리언 달러, 리프트에 4.2 넣었는데 11.5, 스트라이브에 756 밀리언 넣었는데 9.2, 소피에 2.2 넣었는데 3.5. 소피는 같은 핀텍인데 그 돈이 별로 안 됐네요. 위시라고 저가로 이제 파는 데 있어요. 예? 뭐 1000불짜리 뭐 20불에 판다, 뭐 중국에서 가져오는 것 같은데 570 밀리언 달러가 3 빌리언. 오스카 헬스 인슈런스가 892 밀리언이 3.2 빌리언이 됐고, 짝닥이라는 것도 헬스라는데 225 넣었는데 1.8 됐고, 리턴 자체가 이 사람들 생각은 한 2배 벌려면 아예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이분들의 이제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생각을 하실 때 이런 자꾸 어떤 사람을 석세스풀한 사람을 보여주는 이유가 그 사람의 투자 철학이 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계시면 진짜 20개, 30개 정도 한 2배, 3배 되는 주식 보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근데 그러시려면 그만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그만큼 기다리지를 못하고 팔게 돼요. 그러면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또 이상한 이제 판단을 가지고 주식을 막 투자하게 됩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초창기 멤버에 비서 할머니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주식을 한 80년대 초에 받았는데 90년대 말쯤 됐을 때 그분이 벌써 천만장자가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쯤 그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면 빌리어네어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분한테 누가 물어봤대요. 그거 왜 안 팔았냐고. 근데 자기는 주식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결국은 될 만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게 발류가 계속 올라가면 꽃감 따먹듯이 하나씩 따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될 주식을 너무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뛰어 들어가면은 안 좋다라는 것도 꼭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엔 또 다른 주식 피킹하는 방법도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